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 저점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예, 이제 지금 시장 살아납니다. 진짜 지금부터 종목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예, 종목 싸움입니다. 아무 종목만 가지고 돈 버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목 싸움이고, 지금부터 진짜 돈 벌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그런 구간입니다. 오늘 무방에서는요, 제가 시황은 간단하게 하고, 역시 이제 유망 섹터, 유망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드릴 겁니다. 유망 섹터를 분석을 드릴 거고, 오늘 유망 섹터 한 개를 공개할 겁니다. 섹터 한 개를 공개할 거고, 그 안에 종목이 세 종목이 있어요. 오늘 관심주 세 종목도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할 거니까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대충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어주시 바라고, 유망 섹터 한 개를 공개할 거고, 또 그 안에 종목까지도 세 종목을 공개할 거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서 수익들 많이 내시고, 그리고 또 유망 종목들 드리면 잡아서 수익이 나시고, 그 난 상태에서 VIP로 오세요. 오시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제대로 된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낼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오늘 무료 방송, 오늘 TV 방송 없죠? 그래서 오늘 몰방 차분하게 진행할 겁니다. 차분하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느긋하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셔도 되고, 종목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황만 얘기해도 종목 진단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종목 진단 말고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여러분들 방송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요. 아셨다라는 의미에서, 또 소리 잘 들리신다라는 의미에서, 자, 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자,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자, 1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방송 서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리는 방송 내용들 차분하게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무방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2월 달은 장세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방은 분명히 곧버스를 가지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냈다라는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3천선을 일시적으로 깬 요 시점, 요 시점에서 우리는 곧버스를 정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고, 지금 코스피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3천선에서 코스피 지수가 다섯 번에 걸쳐서 저점을 찍은 만큼 말씀드렸죠. 이 장은 최소한 3천선에서 2,9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는 얘기를 충분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는 안 했으니까 무방 안 했으니까 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은 조금씩 살아날 겁니다 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는 증시가 하도 징글징글한 답보 상태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장세 뭐 한두 번 봅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같은 이런 반등장이 나온 거예요. 코스피가 3070까지 갔습니다. 1.1%, 뭐 상승폭은 크지 않더라도 분명히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선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 반등이 본격적인 반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은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충분하게 말씀드려왔듯이 그렇게 점진적인 반등이 좀 나올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지난번에도 약 3개월에 걸친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지수가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딱 3개월 정도 찍고 나서 지금 지수가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봉상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5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5주 이평선 10주죠, 20주죠. 2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격이 시도가 되려는 그런 모습으로서 곧바로 상승할지 내지는 좀 더 옆으로 기었다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코스피 시장의 반격은 다시 한번 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반격은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점진적인 반등장에 대비를 하십시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선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얘기 드렸었고, 현금이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주식으로 꽉 찬 분들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으로 꽉 차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지고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못 간단 말이에요. 왜? 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반등할 때는 가는 종목만 가거든요. 일시적으로 한 차례 정도 동반해서 반등했다가 나중에는 가는 종목만 가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최근에 코스닥이 좀 올랐었고, 어제까지는 경기 민감주도 올랐고, 뭐 철강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이런 게 올랐죠. 오늘은 뭐가 올랐습니까? 기술주 올랐죠, 여러분들. 다 종목이 순환하면서 한번 올랐습니다. 내일 이후 그리고 4월부터는 이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주로 옮겨 타거나 주도주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서는 가운데 코스닥도 어떻습니까? 강하진 않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먼저 올랐습니다. 일단 지금은 오늘 어제 코스피 종목군들의 반격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코스닥이 강했고요. 그 전에 시장의 흐름이 강했던 섹터가 다시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저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그리고 거래소 종목군들과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배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 구간에서 정말 잘 구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시장이 좋아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수익은커녕 복구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오늘 뭐 0.4% 상승폭은 적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양봉이 나올 정도로 코스닥은 분명히 같이 동반 상승 기조는 살아있다는 점에 역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들 흐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코스피 대형주들 말씀드렸었죠. 어제까지 강세를 기록했던 기계 관련주들, 건설주들, 철강주들, 해운주들, 조선주들 어때요? 그리고 효성그룹주들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얘기 해드렸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더 이상 많이 보지 말자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그죠? 반면에 단기 상승 후 선조정 받았던 반도체, LG전자, LG그룹주들, 그리고 통신주들, 자동차 그룹주들,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어때요? 정확하게 이쪽이 오르고 정확하게 이쪽이 다 조정권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대표 예상했던 흐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지수가 살아나고 있고 종목군들도 그동안 올랐던 종목은 쉬고 못 올랐던 종목이 갖고 있는 겁니다. 반등이 나온 겁니다. 맞죠?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 맞죠? 자, 마지막 3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3번 한번 쳐보세요. 맞죠? 별로 많이 맞다고 생각 안 하시나 봐요. 3번 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오늘 이 흐름이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응? 앞으로 시장이 오늘 이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의 반등이라는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철강주, 기계관련주, 조선주 이런 종목들의 시세도 일단 끝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얘네들은 당분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이 기술주들의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기술주들과 더불어서 지금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제가 보험주들 많이 말씀드렸죠. 보험주 그리고 증권주도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은행주들도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만 좀 무거워서 저는 별로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의 변동성이 커서 저는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실 분들은 보셔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뭘 봐야 돼요? 이제 코스닥도 봐야 되는 겁니다. 징글징글하죠, 여러분들. 볼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시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 종목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강했고 최근 이틀 동안은 코스피가 좀 강하다 보니까 또 코스닥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생기죠. 그런 가운데서 코스닥은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도 동반해서 반등이 나왔고 그죠? OLED, 스마트폰, 5G가 좀 부진했고요. 2차전지 많이 빠졌던 2차전지, 수소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종목들이 똑 부러진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죠? 뭐 코스피는 뭐 주도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투자 자금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불확실해요. 어떤 게 주도주고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합니다. 얘네들도 찔끔 올라갔다 쉬고 찔끔 올랐다 쉬고 찔끔 올랐다 쉬고 너무나 많아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매기가 코스피로 갔다 코스닥으로 갔다 코스피로 갔다 코스닥으로 갔다 이렇게 또 한 2, 3일 동안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갑니다. 시세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죠.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추격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았죠? 어제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조선주들 올라가고 기계 관련주도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막 쫓아가고 싶은 생각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기계 관련주 못 가니까 자동차 못 가니까 막 던지고 싶은 생각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그 분위기를 그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쫓아가면서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뒷북치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맨날 뒷북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맨날 뒷북만 쳐요. 맨날 뒷북만 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많이 오른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마라. 충분하게 조정받은 종목 중시에 선별적인 어떤 반등 가능성도 봐라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린 것이고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순환하면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돼요? 주식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요만큼 갔다 떨어지고 갔다 떨어지고 갔다가 떨어지고 야금 시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터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요런 종목군들, 요런 패턴의 종목군들의 반등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시세 흐름에 따라서 그날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서 쫓아가고 하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맨날 뒤통수 맞고 맨날 뒷북치면서 맨날 손절 나가요. 손절 한 3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좌 한 10에서 15% 나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계좌가 깨져버리면 수익은커녕 계좌 복구하기 위해서 주식투자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빨리 먹으려고 그런 마인드를 버리세요. 뭐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먹기를 안 바랍니까? 하지만 그렇게 시장 자체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에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매매하다 보면 계좌가 20% 30%훅 깨져봐요. 그럼 손실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손실 만회하려고 주식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금치 긴 상태에서 하루에 1% 내지는 0.1%씩 또 0.3%씩 조금씩 수익을 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 20, 30%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박이 터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대시세를 만들어가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인 매집을 단행을 해야 돼요. 그 많은 종목군들과 그 많은 섹터의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합니다. 그럼 그걸 다 사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시간은 걸리더라도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크게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성장 섹터 2개 내지는 3개, 최대로 4개 정도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포트를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죠?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준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 정말 많이 하셔서 준비하시고,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최근에 오신 회원님들도 포트폴리오 진단 해드리는데 종목 진짜 많으세요. 보통 40개 50개. 증권시장의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다 잡아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줄이셔야 돼요. 괜찮다는 얘기는 뭐예요? 줄여서 주도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안 줄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많이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직도 시장이 무서우신 분들 계세요? 응? 이제 아직 시장이 무섭다라는 느낌들은 이제 안 받으시죠? 지금 장이 무서울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손실도 날 만한 장이 아닌데. 그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수익은 들라더라도 손실 나는 장은 아니에요. 지금 손실 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급등주들 막 쫓아가신 분들. 예. 급등주들 쫓아가시는 분들, 또 급등주 쫓아가시는 분들이 현금만 가지고 쫓아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또. 4배 뭐 스탁론 뭐 이런 거 쓰셔가지고 추격 매수해가지고 손실 더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손실이 날 일이 없어요. 그죠? 한대표망은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지 않은 분들, 그분들 있죠? 느긋하게 시장을 차분하게 이겨내는 분들, 그분들하고 딱 맞습니다. 한대표는 우리 방은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맞춰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포트폴리오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이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섹터가 있으면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준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신규님들은 분명히 당근이 지금 매집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거듭 얘기합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라 했습니까? 지수 자체가 급격한 상승이 아니고 미미한 반등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도주들도 급하게 안 가요. 주도주들도 가는 동 마는 동 가는 동 마는 동 가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 구간이 우리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매매고 제일 답답해하는 그런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한 대표 같은 사람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매수를 못해요. 왜? 답답하다고 느끼고 느리다고 느끼기 때문에 잘 안 매수합니다. 이런 것만 잡아요.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죠? 절대 돈 못 법니다. 잠깐은 벌어도 한순간에 먹었던 거 뱉어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늘 수익이 납니다. 안전하게 차분하게 매매하는 분들은 계좌가 깨지지 않으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에 수익이 나죠. 여러분들. 최근에 주린이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린이 여러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죠. 또 연장자분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래요? 남자분들과 또 젊으신 분들은 주식을 잘 몰라요. 모르면서도 맨날 치고받는 그런 단타 매매하는 겁니다. 혈기가 왕성하죠. 예, 증권시장에서 혈기 왕성하다고 객기 부리시면 큰일 납니다. 쌍꺼비 터져요. 어? 그리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주식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 이런 장에서는 좋은 주식을 차분하게 들고 있는 게 수익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 대표가 매일매일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단타 매매가 아니라 주도주를 중심으로 중장기 매매를 할 때 대시세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시도가 되는 이런 국면이 바로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잡아라. 이런 구간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 직장인분들, 그리고 연배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겁니다. 왜? 보세요. 지수 조정이 거의 끝나고 반격의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내일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내지는 하루 정도 쉬었다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반등장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왜 본격적인 반등장이냐? 미국 증시 보세요. 미국 증시 올라오잖아, 여러분들. 응? 미국 증시 올라옵니다. 분명 제가 미국 증시가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는 지금 이렇게 반등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중간 바닥을 다지고 안정되는 모습이고, S&P 500 지수도 분명 상승 기조는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미국 증시가 좋은 건 사실이고요. 미국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뭐 팡팡 터지는 그런 장세는 아닙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차트를 보시듯이 월봉상의 다우지수도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일명 골드락 장세라고 하죠. 나스닥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오른 상태에서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을 뿐, 다우지수도 분명 어마무시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볼 때는 늘 경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상승 추세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볼 때는요, 적어도 여기 21이평선 있죠. 21이평선. 요 21이평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안정된다, 안정적이다 라고 분명히 보시면 돼요. 다우지수가 21이평선을 깨지 않고 21이평선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시장은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하셨습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5번. 다우지수입니다. 이번에는 다우지수가 21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시장은 괜찮다.
자, 이해되시면 5번. 이거 중요해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은 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21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미국 증시는 큰 위험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나중에 다우지수가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우지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스닥만 혼자 빠지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랐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세 분출은 좀 더 약한 상태입니다만, 나스닥도 분명 중간 바락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나스닥은 현 구간에서 이렇게 기관 주식이 나오고 나서 기관 주식이 좀 더 나오면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제가 마셨듯이 이 흐름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나스닥 시장도 결국엔 같이 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갑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는 지금 중간 바닥을 다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분명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듯이 미국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들은 분명히 필요하겠고, 그러면서 나스닥 종목군들의 반등도 나오기 때문에 기술주들도 같이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민감주들과 기술주가 같이 가는 장세다. 다만 경기 민감주가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기술주가 좀 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놨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높여가는 전략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경기주와 기술주가 같이 가는 이런 시장이라는 점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지금 백신 공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예. 다음 달 말 내지는 뭐 2분기 초반 정도 선에서는 전 국민의 90%가 백신을 맞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들. 부러울 따름입니다.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가 미국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대한민국이 의약강국이라고 뭐 얘기 떠들더니 백신은 뭐 이제 올해 말이나 돼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죠? 백신을 그렇게 공급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는 더욱더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인 일반인을 중심으로 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경기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바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6%에서 10%입니다.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6%에서 8%까지 고공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도 3%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는데, 그동안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 금리는 지금 충분하게 안정권에 접어들었거든요. 물론 조만간에 국고채 수익률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는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증시가 이만큼 올라가고 나잖아요. 나중에 금리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어느 정도 가면 또 한번 그때 조정 받아요. 지금은 뭡니까? 금리가 안정권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반등은 이제 시작이다. 증권시장의 반등은 이제 시작이 된다. 라는 점을 보시기 바라고, 증권시장의 반등은 시작이다. 또 누가 느끼고 있습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주거든 겁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방송, 뭐 우리 엠벤골드 전문가님들이야 뭐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뭐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 전문가 방송 들으실 때는 반드시 물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가가 올라갑니까? 왜 떨어집니까? 항상 왜라는 걸 물으세요. 전망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주가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why? 왜 그런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그걸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예,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예,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장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누가 움직입니까? 수급을 보세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달라졌어요. 얘네들이 달라졌습니다. 얘네들이 달라졌습니다. 금융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험단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권이 코스닥에서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얘네들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그렇게 진이겼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 만에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수에 다시 한번 나서는, 그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진이기면서 물량을 털어냈던 그런 외국인들이 코스닥 아침에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순매수로 들었다가 잠깐 팔았다가 다시 500원대까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일별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매도가 났다가 다시 살짝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매수 강도 약하고, 코스닥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안 파는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다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직전 저점은 아직은 않겠죠.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긴 했습니다만 다시 매수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고, 특히나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와요. 선물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 바닥 가능성을 외국인들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은요, 선물 중심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 종목 중심의 완만한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코스닥도 같이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장세에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엔 시차를 두고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저렇게 강하고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미국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면 국내 증시도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는 그렇게 진이겠지만 결국엔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 보세요. 앞으로 외국인들도 공격적이지 않습니다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포커스 마시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관입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을 중심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데 투신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닥을 중심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요. 코스피는 오히려 물량을 팝니다. 한 대표가 왜 코스닥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투신권들이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시장 개입을 좀 찰필 미루었었는데 지금 투신권들의 자금 유입이 생각보다 길게 코스닥을 중심으로 들어와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코스닥을 중심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투신권뿐만 아니라 보험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신권과 보험단들은 전문 프로 투자가요. 금융투자 쟤네들은 단타성 자금이 굉장히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의미를 둘 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하지만 보험단과 투신권들은 전문 프로 투자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세적인 흐름이 살아 있습니다. 얘네들도 운영자금 규모는 적습니다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분명 코스닥을 중심으로 보험단의 매수는 강합니다. 투신권과 보험단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매집을 단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기금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가 먼저 들어옵니다. 오늘은 약간 털고 감망했습니다만 22억 정도 순매수밖에 안 되네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매집이 약간은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월등히 양호한 그런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이쪽은 별거 없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은 강력하진 않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고, 특히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대로 강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왜 살아나고 있는지,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드렸고, 미국 증시의 강세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분명히 살아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코스피 종목군들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추세적인 흐름이고 기조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코스피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한 양상들을 보였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코스피 종목들 뭐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러분들? 예? LG전자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재료가 나오니까 좀 올라간 정도고요. 그죠? 재료가 없었으면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갈 겁니다. 그죠? 자동차주들도 뭐 현대 모비스 정도나 좀 많이 올랐고, 현대차는 1.8% 정도, 다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에요. 의미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냥 코스닥보다는 오늘 코스피가 좋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맨날 주식을 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코스닥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스닥을 들고 있으니까 코스피 종목이 상대로 많이 올라 보이거든요. 증권시장처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종목만 못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는 거 별로 없어요. 뭐예요? 조바심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게임은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종목구들이 못 가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는 장인지 안 가는 장인지 답답한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수 반등이 딱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시작이구나 라는 그런 시장의 시그널들이 나온 것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종목 섹터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물론 앞의 내용들도 중요했죠. 앞의 내용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장에 대해서 무서워야 될 것인가, 기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거는 공포스러울 만한 단계가 아니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안정적인 위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부터 뭡니까? 이제 진짜 게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은 안정됐습니다. 아셨습니까? 지수는 안정됐고 시장은 좋아집니다. 자, 아셨으면 7번. 7번. 자, 아셨죠? 자, 종목은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렸듯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두 시장이 크게 양분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크게 양분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코스피로 갔다 코스닥으로 갔다 이래요. 하루는 코스피 종목이 강하고 그 다음 날은 코스닥이 강하고 그 다음 날은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계속 흐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코스피 코스닥은 동반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문제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하냐 코스닥이 좀 더 강하냐, 이런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에서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또 중요한 거는
코스피 안에서도 또 섹터가 또 나눠집니다. 그죠? 경기주들과 기술주로 나눕니다. 그죠? 코스닥도 그 안에서 분명히 나눠요. 코스닥도 그 안에서 분명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나눠져요? 경기주들과 기술주가 아니라 기술주가 아니라 기술주 내에서도 뭘로 나와요? 반도체가 있고 2차전지가 있고 5G가 있고 수소가 있고 바이오제약주가 있고 엔터주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서도 또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입니다. 추세. 잠깐 오르고 빠지고 잠깐 오르고 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잠깐 올랐다 빠지더라도 조금 빠지고 다시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다시 올랐다 조금 빠지면서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돼요. 꾸준하게 조금씩 꾸준하게 그날 주가는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결국엔 중장기로 꾸준하게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중장기적인 추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뭐예요? 결국엔 뭐예요? 성장성이 큰 종목들. 그죠? 성장성이 크면서 여기다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저평가되고요. 저평가된 상태에서 성장성. 저평가 플러스 성장성. 요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는 종목을, 섹터를 공략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기 민감주가 됐건 기술주가 됐건 코스닥의 반도체, 2차전지, 5G, 수소, 바이오제약, 엔터 등 많은 섹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성장 가치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가진 섹터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이해는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거의 뭐 이제 쌍코피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야, 어떤 게 저평가됐고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종목은 여기 있는 종목만 가지고 보셔도 돼요.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됐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주가가 상대로 못 올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최근까지는 어떻습니까? 철강주라든가 일부 지금 효성그룹주들, 조선주, 해운주 이런 종목 좀 올랐어요. 건설주들 좀 올랐고 기계 관련 좀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다. 문제는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과연 철강업황 그리고 조선주들, 해운, 물론 해운업황도 좋긴 합니다만 저는 이미 이런 업황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셀트리온 못 가죠 여러분들. 바이오제약주들도 우리나라는 성장성이 이미 다 많이 훼손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SK 바이오사이언스 요거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른 거 몰라도 얘는 나중에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요거 저점 잡아 가셔야 돼요. 3월달 정도에 그 백신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이제 임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백신 보급 문제가 굉장히 난항이거든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해가지고 자국 국민부터 먼저 다 맞추고 나서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인도라든가 또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백신 수출을 일단 중단하려고 막 엄포를 놓는 자국 백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로 이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2분기가 시작됩니다. 3분기 정도 선에서 3분기 정도 선에서 백신 임상 3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가는 언제부터 갈 것 같아요? 2분기부터 가는 겁니다. 네, 준비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간에 바이오제약주는 몇 종목 말고는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백신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백신 말고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 능력이 이미 임상 3상에서 신라젠부터 해가지고 티슈진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는 임상 3상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구나. 인식이 박혀버렸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이오제약주가 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신약 개발 3상 넘어가는 그런 신약 개발을 만드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또 한 번의 돌풍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바이오제약주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은 저평가됐다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해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또 똑같은 얘기가 되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저는 2차전지는 지금은 아직은 경계를 좀 하고 있어요. 2차전지는 저는 2차전지 매매 안 해도요. 먹을 만한 종목들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자신 없는데 뭐하러 매매합니까? 2차전지 매매 안 합니다.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반등폭 안 커도 얘네들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오늘 지수가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외국인들 다시 들어오죠, 여러분들. 그죠? 문제는 얘네들이 전체적인 반등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삼성전자 가면 삼성전기 따라가죠. LG전자, LG노텍 제가 말씀드렸죠. LG전자 분명히 올라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통신주들은 개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 투자. 그리고 현대차, 현대기아자 이런 말씀드렸었죠. 얘네들은 여전히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큽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저평가된 상태에서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통분 성장성과 저평가를 바탕으로 한 반등장이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코스피 시장의 완만한 반등장을 이끌어낼 겁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가 어느 정도는 가줘야 코스닥이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얼마만큼 갈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긴 한데 저는 삼성전자 사상 최고점 10만원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고점을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완만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코스피 지수 이번에 주가 올라가게 되면 3,300에서 3,40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3,700에서 800까지 봤는데 지금은 직전 고점 3,300에서 3,400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어요. 물론 그때 가서 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 정도까지 최대로 보고 있는 게 그만큼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까지 이 기술주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이 완만한 반등장을 이끌어낼 겁니다. 얘네들과 더불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혜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뭐예요? 보험주, 은행주. 이제 지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들도 같이 좀 보셔도 돼요. 증권주도 보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저가 증권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증권주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응? 코스피가 살아나고 코스닥이 같이 살아나게 되면 얘네들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대형주들이 전체적인 어떤 반등장, 지수의 완만한 반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 이들 금융주들도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필요하겠고 백신 수혜주 아직 부진하죠, 여러분들. 파라다이스가 좀 밀렸고 이런 카징을 얻는 주들 그리고 여행주들 백신 수혜주들이 조금은 부진한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됐는데 백신 수혜주들은 한 대표는 포기 안 했습니다. 이번에 눌림목 조정을 주고 나서 시세 분출이 나올 때는 빠를 것이다. 지금 백신 여건 만드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선두로 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백신 여건의 본격적으로 만들어 연구와 토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백신 공급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고 백신 투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백신 공급이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분명히 백신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백신 얘기가 나올 거고요. 우리나라도 4월 달부터 본격적인 일반인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되면 백신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TV 홈쇼핑을 보니까 이제 그 여행 상품들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 날짜나 이런 것들은 정한 건 아니지만 결국엔 뭐 풀리면 바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여행 재개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전유행, 노란풍선 같은 이런 여행주들과 카지노 관련주들, 항공주들, 이런 백신 수혜주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팔아. 그들 종목들도 분명히 반격 가능성이 있다. 내일 당장이 아니고요. 뭐 내일 순식간에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분명히 백신 보급이 진행되고 하면 우리나라도 여행지가 시작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행주들의 어떤 반등, 카지노 관련된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쪽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줄이고 그리고 선조종을 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그렇게 일부 기술주들과 일부 금융주 쪽으로 자, 관심을 좀 갖는 1차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그거 이해되신 분들 9번 자 9번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해되신 분들 9번 시장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린 상태에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야 되고 그래야만 압축이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한다면 많아봐야 진짜 많아야 한 20개 정도? 그죠? 20개 정도? 진짜 많아야 20개 정도? 보통 한 10개 정도.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종목군들 보게 되면 벌써부터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더라도 그 흐름만 타면 돼요. 흐름만 잘 타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시장이 살아날 때 더 큰 수익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코스피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 드리고요. 코스피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또 가야 된다. 코스닥은 저는 바이오 작전 안 본다 그랬습니다. 바이오 작전 안 보는데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 나중에 볼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볼 거고 SK 그룹주들은 제가 분명히 봅니다. 볼 거고요. 반도체 뜨뜻미지근하죠. 다 가지 않는다.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갈 겁니다.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아주 좀 깝깝합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게. 그죠? 비근한 여러분 PSK 같은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제가 한 교수의 한 교회에서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추천 나간 종목이고 우리 회원님들도 여기서 산 종목이에요. 근데 움직임 자체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반도체 종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정말 철저하게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가지고 잡아놓고 차트를 보지 말고 묻어두는 관점으로 가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말씀드렸죠. 2022년까지 삼성과 하이닉스를 선두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메이커들은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2년에 반도체 부품 시장은 초호황을 맞이합니다. 그만큼 성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시장이 강하게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PSK테크도 여기서 또 분명 코스닥 시장 올라갈 때 지수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코스닥 시장의 반등장을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만큼 오르고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오르고 이렇게 옆으로 기어갔잖아요. 이만큼 올랐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종목들도 다 똑같아요. 하나마이크론도 요만큼 올랐고요. 그죠? PSK 테크도 하나마이크론 요만큼 올랐고,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큼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란 말이에요. 사이맥스도 저점 찍고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그죠? 유니셈 못 갔고 GST는 어땠습니까? GST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 이러진 않아요.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시세 분출이 상당히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 이 흐름은 뭐예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 패턴하고 똑같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전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돼요? 압축해야 되죠. 네. 그 어떤 종목과도 바꾸지 않을 만한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고 그런 종목군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반도체와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는 시장의 중심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뒤를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뭡니까? OLED 있고 스마트폰 있고 여기다가 5G 있고 2차 전지는 오늘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해서 저는 추경 매수를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수소 말씀드리고 있죠. 수소 관련주 중에서 보시게 되면 요즘에 한국가스공사 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주가 수렴 과정이 거의 끝무렵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스 관련주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도 굉장히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 섹터들의 종목군들은 중간중간에 그냥 일시적인 재료에서 변동성이 큰 섹터들이에요. 일시적인 변동성에서 이제 주가가 잠깐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은 분명히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호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서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얘네들 풍력과 태양광과 수소, 2차전지, 5G, 반도체 이런 섹터는 여전히 미래 신성장, 미래 성장성이란 재료가 분명히 다 살아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환하면서 동반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나머지 섹터들은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단기적인 반등만이 연출되는 것이고, 그런 성장주들은 그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한 번에 쭉쭉 뻗지는 않더라도 야금야금 꾸준하게 움직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바로 그런 섹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코스닥 종목들은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또 한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시장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일단 반도체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5G, 수소,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관련주 파인테크니스하고 KH바트 요즘에 잘 갑니다. 아주 틈새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 별로 주목하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아주 기관 외국인들이 지능적으로 시세를 땡깁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미 늦은 거고요. 물론 추경 매수까지 해가지고 단기 수익은 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듯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봐라라는 얘기 드리고 있는 것이고, 5G가 좀 부진하죠. 5G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5G도 분명히 지난번에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듯이 5G도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죠? 뭐예요? 코스닥 시장의 반등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반등 흐름과 더불어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도 5G 관련들도 전체적인 반등장이 있어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반등장과 더불어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5G가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고 힘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또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어요. 한 대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만한 기회도 별로 없어요. 제가 분명히입니다만 반도체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 자체를 딱 보더라도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도 저점 찍고 올라가는 초기 구면, 여기서도 저점 찍고 올라가는 측면, 여기서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측면. 뭐예요? 이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코스닥은 볼 거 없어요. 코스닥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섹터를 중심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스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관심을 봐야 되고요. 지금 이 5G는 차트 패턴상으로 보시더라도 이미 주가가 이미 빠진 상태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뭐예요, 여러분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갔다가 눌림 주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구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운이 좋으면 그냥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갔다가 눌림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건 그나마 다행이구나.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구나 라는 그런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관점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의 시각은 유지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그리고 수소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종목을 압축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코스닥 종목군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무방을 통해서 이런 종목 보세요, 저런 종목 보세요,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따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무방을 통해서도 이미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별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하고 5G하고 수소 섹터는 기본적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 안에서 나중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포트에 넣을지 않을지는 고민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소하고 5G하고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코스닥 종목에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왜? 코스닥 시장이 분명히 이번 장세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월봉상의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1000포인트 시대 열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열렸을 때 코스닥 놓치면 오리지널 왕따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장에서 손실을 좀 만회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직전 고점 넘어가기 전에 손실 다 만회해야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뻔합니다. 계좌가 분명히 너무 안 좋은 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서 코스닥 지수 직전 고점 넘어가기 전까지 손실이 딱 다 만회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지수가 신고가 나올 때 그 다음부터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1200포인트 1300포인트 가는데 거기서 본전 오고 그러면은 주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전 차리려고 주식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만큼 이 구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막말로 코스닥 지수 1100포인트 1200포인트에서도 손실을 많이 하려면 지금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최적의 유망 종목으로 정말 많이 압축을 해놔야 돼요. 아무 종목이나 20, 30개씩 30, 40개씩 포트 나열해 놓으면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지수가 아무리 더 가도 그 계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진짜 종목수 아무리 많아도 20개 넘어가면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10종목 안짝에서 10종목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주도주 대장주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VIP 오세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런 구간에서 VIP도 오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가는 겁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요.
시장이 그동안 조정받으면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남들 힘들어할 때 어깨 너머로 싹 미소 지으면서 이번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기회를 잡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주식으로 꽉 찬 분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응? 지금 회원님들 중에서도 그 신규 회원님들이 포트폴리오가 진짜 많아요. 50개, 100개씩 있는 분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진단을 받으시는데 장난 아니에요. 응? 진단 받는데 그 뭡니까?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종목 수가 많습니다. 자, 잠깐 보셔도 우리 토마토에 계셨던 회원님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평균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만들면 지금 작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도 이 회원님은 제 방송을 많이 보셔서 그런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섹터를 중에서 많이 포트가 만들어졌는데 이분도 지금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이 교정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야 됩니다. 고쳐 나가지 못하면 나중에 장세가 나중 장세가 아니라 이제 시장이 막 좋아져도 종목이 너무나 많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빠질 때 종목들은 같이 다 빠집니다. 하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같이 잠깐 올라가다가 나중에 가는 종목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50개, 100개 갖고 있어도 지수가 빠지면 같이 다 손실이 나요. 그런데 올라갈 때 50개, 100개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 50개 중에서 올라가는 게 한 5개 정도? 계좌가 안 보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시면 여기에다 올려놓으시라고 아까 또 한 번 올려놓으셨어요. 신규에는 올려놓으셨습니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 내일 장 출발할 때까지 출발하기 전까지 답변 밤새도록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저거 종목 한 50개씩 진단 드리려면 아주 죽어나요, 여러분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제가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포트폴리오 어떻게 조정해야 돼? 혼자 고생하고 고민만 하다가 허송세월 다 지나갑니다. 세월만 지나가면 다행이게요. 안 되는 종목 정리해가지고 주도주로 과감하게 옮겨 타야 되는데 옮겨 타지 못하니까 손실 만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게 항상 이 변곡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제일 많이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과감하게 안 될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되는 종목으로 과감하게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계좌가 빠른 속도로 살아난다고 제가 얘기고 제가 수평이동 얘기했잖아요. 수평이동. 응? 수평이동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평이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라는 종목이 주가 빠져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30% 손실이야. 그런데 B라는 종목이 있어. A라는 종목은 빠져가지고 하락세를 멈췄는데 갈 생각을 하는데 안 해. 그런데 B라는 종목이 조만간에 보니까 갈라고 그래.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종목을 팔고 B라는 종목으로 고래를 옮겨 타는 겁니다. 그거는 마이너스 A라는 종목에서 B라는 옮겨 타면 손실은 똑같이 마이너스 30%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옮겨간다 그래가지고 옮겨간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30% 대신에 얘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마이너스 30%인 것이고 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나중에 플러스로 반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수평 이동도 지금처럼 시장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서는 이런 변곡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평 이동이에요. 이 수평 이동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수평 이동을 위해서 VIP 오실 분들은 여기 정연 게시판에 종목 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코스닥의 반도체와 5G와 수소는 기본적으로 포트에 들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코스피 종목과 나머지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빨리빨리 그렇게 해놔야 여기서부터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최소 90% 이상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주가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 여기서부터 바로 계좌가 불어나는 계좌가 불어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지난 2월 말 정도까지 요때가 우리가 회원님들의 계좌 수익이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 1월 말 정도가 최고점이었고 그리고 지수가 좀 빠지면서 계좌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만큼 올라오면서 지금 계좌가 조금 회복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회복했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곧버스를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도 줄였고 그리고 곧버스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올라오고 일부 보험주 가지고 매매하면서 분명히 시장보다는 우리 계좌는 빨리 회복됐습니다. 조만간에 우리는 계좌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거예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계좌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번에 약간 줄어들었지만 조만간에 사상 최고가 돌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그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맨날 채팅창에 글 올리고 이제 계좌 수익 한번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최후로 우리 계좌가 최후 계좌가 고점을 찍은 게 어디냐? 이때입니다. 1월 25일 날. 1월 25일 날 계좌가 계좌 수 장난 아닙니다. 또 신고가입니다. 대박입니다. 그죠? 수익 장난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요렇게 우리가 1월 25일 날 계좌가 신고가 나오고 나서 우리도 시장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계좌가 조금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조정장에서 곧버스로 매매를 대응을 했고 지금 회자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사상 최고가 또 찍어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정장에서도 맨날 먹는 그런 매매? 어디 가보세요. 맨날 뭐 단타 쳐가 잠깐 먹어도 계좌는 불어나지 않아요. 조정장에서는 덜 깨제되고 대신에 나중에 대세 하락장에서는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대세 하락장에서는 ETF 상품 인버스 가지고 대박 터뜨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장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장세가 좋아질 때 여기서부터 승부를 거는 거예요. 노려야 됩니다. 여기서 승부를 걸고 여기서부터 승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이 그렇게 중요한 구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은 제가 코스닥 종목들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뭐 수소라든가 이런 종목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얘기할 거냐면 코스피 종목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 3종목 얘기했었죠. 코스피 종목을 얘기할 거예요. 코스피 종목 뭐에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보험주 얘기할 거예요. 보험주. 아시죠? 어제 제가 지금 특정에서 별반 특정에 나간 종목이 바로 메리츠아드입니다. 요거 어제 TV 보셨나요? 어제 TV 보신 분들 자 1번 합쳐서 1번. 어제 별반 특정 메리츠아드 보신 분들 1번. 많이 안 보셨나요? 자,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시청들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별반 특정 보세요.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출연하고요. 지금 뭡니까? 스치면 상한가 끝나고 아니라 스치면 상한가 후반에 있는 프로예요. 후반에 있는 프로니까 좀 보세요. 보시고 이제 장이 좀 부진해가지고 그다음 저겠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을 해야 될 종목으로서 이제 보험주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VIP로 오세요. 내일 오세요. 내일 분명히 오셔야 돼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오시게 되면 포트폴리오 반도체 코스닥 종목군들은 이번 주 안에 포트폴리오에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이제 VIP 오실 분들이 이번 주 오셔라라는 얘기 해드리겠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매수하는 것도 물론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면 되겠죠. 대신에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도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도 대장주가 있고요. 수소 내에서도 대장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말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대장주 쪽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팅을 계속할 거고 신경주로 매집을 진행할 거니까 오실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 말고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좀 더 안전하게 꾸준하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저는 보험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험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송에서 나간 게 현대해상하고 DB손보하고 메리츠화재 하나손보 다 나갔습니다. 하나손보는 이미 신고가 나오고 하나손보는 신고가 나오고 아주 목표가 이상까지 달성했죠. 여러분들 많이 달성했죠. 예. 그런데 실질적인 대장주는 뭡니까? 이 메리츠화재. 보험주는 기본적으로 메리츠화재, 그러니까 삼성화재는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죠? 가격대가 좀 높죠. 삼성화재는 20만원대 10만원대 이제 고가줍니다. 그러든가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보험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DB손보, 그리고 현대해상, 최근에 닥골수로 떠오른 게 바로 메리츠화재입니다. 이 세 개 종목이 보험주에서는 탑픽이에요. 탑픽. 그죠? 아시겠습니다만 보험주들은 지난 2020년 실적이 너무 좋아요. 2020년 실적이 너무 좋고요. 2020년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손해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실적 호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지난해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퍼가 대체로 정말 심한 건 4배고요. 보통 5배에서 6배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된 거예요. 지금도 주가가 저평가된 겁니다. 저평가된 상태인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저평가된 거로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평가라는 재료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성. 이 회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하고 대바닥을 다졌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 저평가됐다. 그런데 올해 이 종목이 성장성이 더 크다. 하면 주가는 본격적인 날개를 다는 겁니다.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뭐예요? 작년에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좋아진다. 이게 바로 성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험주들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연동을 합니다. 금리 연동을 해요. 수신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보험주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금리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금리는 올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주가는 경기 약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주가가 상승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경기가 나중에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냐?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금리가 인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금리가 같이 움직여. 같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구나. 많이 올랐던 증시가 조정에 들어갑니다. 증시가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식어지면서 경기가 당분간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금리도 가다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리는 워낙에 낮은 가격대까지 왔고요.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 금리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서서히 반등을 시작했듯이 조만간에 금리는 또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 금리 상승 기조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겁니다. 그럼 뭐예요? 금리 상승세는 중장기적인 흐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주들의 반등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주는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저는 이 종목들은 조금 느리긴 하지만 분명히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강하죠, 여러분들. 강합니다.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시세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지금 DB손보 같은 종목군들은 수급이 그렇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은 들어오는데 기관들은 별로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건 결국에 기관들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미 앞에서 한번 들어왔죠, 녹색선? 한번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단기로 매도 나왔죠? 이것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들은 조금 느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자금 여력이 좀 있고 좀 여유있게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 내지는 그런 것보다도요,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라. 한 대표는 분명히 현대해상과 DB손보, 메리츠화재라는 종목을 괜찮게 보고 있고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분들은 보험주에 대한 관심들을 보셔라. 보험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보험주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IT 섹터, 반도체, 5G, 수소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한테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보험주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얘네들은 그만큼 차분한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쉬었다가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강력한 매물 저항층이에요. 매물을 받고 지금 은근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이틀 올랐죠? 내일 살짝 눌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받으면서 점진적인 탄력적인 반등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험주들은요, 보험주들은 보험에 한번 들어놓으세요, 여러분들. 보험주에다가 보험 한번 더 넣어두시면 됩니다. 왜 그래요? 금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만하게 오르면서 갔다가 쉬었다가 앞으로 또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보험주에 보험 한번 들어놓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보험주들 일단 타픽 종목은 실적이 제일 종목이 뭐냐면 이 메리츠화재입니다. 메리츠화재가 실적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주가 패턴에서도 얘는 밀집대를 뚫었죠. 이게 대장인 거예요, 대장. 이게 대장인 겁니다. 그죠? 예, 탐선님 어서 오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시고 이렇게 신규 가입하시고 이런 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주가 저만큼 올라가지고 한 대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 대표 얘기가 맞나 안 맞나를 무려 1년 2년 동안 확인합니다. 평생 못 오죠. 예. 시장에 살아납니다. 위기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무방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시장에 살아나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맞기를 바라고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요. 최근의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한 대표와 더불어서 최근의 시장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그걸 보고, 야, 한 대표가 무방을 최근에 몇 번 들었는데 정확하네. 시장 살아난다고 하는데 살아나네.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고, 제가 논리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드리고 있죠.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야, 진짜 살아날 수 있겠다
라고 나름대로 조금 판단하신 분들,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대표가 그동안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고 그냥 과감하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팀순이처럼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을 잡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하셔서 제 무방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셔도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손실 만회가 분명히 필요하고,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손실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손실 빨리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손실이 난 분들은 손실을 빨리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계좌가 박살나는 지름길입니다. 손실이 나신 분들은 정말 마인드 컨트롤, 정말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 증권시장에서는 조급증은 거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나 혼자, 아니 시장이 살아나야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100명 중에 99명이 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만 수익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급증을 부리지 마시고, 그러나 나는 손실 만회가 지금 간절히 필요하고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그런 판단이라 그런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요런 구간에서 오시는 겁니다. 요런 구간에서 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차분하게 오시면 돼요. 자, 팀슨 잘 오셨고요. 자, 메리츠 화재가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메리츠 화재가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뒤를 쫓아서 DB손보가 업종 대표주 맥락의 성격을 가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DB손보가 두 번째 종목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현대해상입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세 번째 정도의 종목이지만 그래도 대장주, 업계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이 현대해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현대해상, 보험주들은 보험에 들어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험주들은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 사고 팔고 뭐 매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하지 말고 보험주가 나중에 시세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다가 잘 가네, 판단하네, 한 대표 맞네, 그럼 신뢰 얻으면 그때 오시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살 생각 하시면 늦은 거지고요. 4월 5월장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질문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장 살아나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예? 4월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3월 말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4월장 좋아요, 여러분들. 4월부터 장은 이제 서서 이제 움직일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주들은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과 성장성과 저평가,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험주들은 우리가 보험에 한번 들어볼 만하다. 자, 보험주 메리츠 화재, 현대해상, DB손보. 자, 체크되신 분들 3번 매매하시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내지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 장주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보고, 수익이 나고 VIP 회복 이상 딱 수익이 나잖아요. VIP만큼 이상 수익이 나잖아요. 그만큼만 과감하게 팔아가지고 바로 VIP 오시면 됩니다. 팔지 말고 오세요. 팔지 말고 오시고, 그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셔서 잡을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잡을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대응할 거고요. 내일부터는 보험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5G, 수소, 여기다 지금 풍력주들 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좋은 종목은 널려 있어요. 진짜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변경해가면서 갈 겁니다. 신규님들은 집중적인 매수가 진행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내일 오시면, 내일하고 이번 주 안에 신규님들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90% 정도가 제 종목으로 차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자, 보험주 체크 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3번. 보험주 체크 되신 분들 3번. 자, 보험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보험주 체크 되신 분들 3번. 다시 한번.
다 쳐보세요, 다. 자, 그래요. 뭐, 그 정도 치셨으면 많이 치신 거고요. 요즘에 장이 빨리빨리 수익들이 안 나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장이 좀 안 좋고 의기소침할 때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주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 구간이 모두가 제일 힘들어하고 모두가 다 포기하려고 하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이 구간이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익 좀 안 난다고 지루하다고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3번 치라고 하니까 3명밖에 안 치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닥에 있을 때가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맞아요, 카카님. 3월달 뭐 2월달에 비하면 지금은 뭐 최고죠. 뭐 이 정도면 뭐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가 힘들어요. 그죠? 이 정도면 최고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도 장이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이건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만큼 오르고 조정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이만큼 오르고 주가 조정이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대부분의 증권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만큼 조정받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만큼 조정받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건 힘든 것도 아닙니다. 이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힘든 게 아니에요.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고생이 여러분들 주시장에서 몰라요. 이런 장 한번 이때 말고 이때 오신 분들은 이런 거 안 겪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건 힘든 거 아닙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고 그 복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복을 이제 여러분들은 4월달 장세부터 본격적으로 챙기시면 되고요. 그 복을 챙기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꼭 체크를 하시고 제가 오늘 보험주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보험주 보험 한번 들어보자 고민 한번 해보시고 보험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주도 중요합니다만 보험주와 더불어서 일부 코스피 대형주들과 코스닥의 신성장주들 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이제 직접적인 승부를 거래될 야 시점에 왔습니다. 과감하게 판단하시고 지금 시장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최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아시고 자신 있게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기회를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이 왜 이러죠 갑자기? 잠시만요. 자, 화면이 좀 까매진 것 같아요. 잠시만 계셔보세요. 락이 올렸네요. 자, 그 VIP 그 포트폴리오 많은 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한 대표 카페 오시면 여기 정의원 게시판 있습니다. 정의원 게시판 여기에다가 보유 종목 다 올려주세요. 다 올려주시면 내일 아침에 장 출발하기 전까지 보유 종목 되는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라고 할 거고요. 안 되는 종목은 제가 과감하게 매도하라고 할 겁니다. 과감하게 여기다 포트폴리오 종목 올려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 장 출발일까지 답변 올 테니까 과감하게 올려주시 바라고요. 자, 이제 VIP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시는 것도 그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타이밍을 잡고 오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셔서 시간 낭비도 좀 덜하고 오시자마자 회비만큼 이상의 수익도 많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지금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회원가입 누르시게 되면
인터넷 가입하시는 분들 그거 요게 제일 편해요. 1588-0648은 전화하시면 됩니다. 1588 자 0648 전화하시면 돼요. 통화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상담을 하고 VIP 가입하실 분들은 1588-0648을 몇 번을 전화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통화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상담이 필요 없고 가입만 하실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또는 3개월 누르시고 나서 신용카드 누르시고 결제기 누르시면 이렇게 결제창이 터요. 결제창 따라서 그대로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미 제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우리 방 이제 회원님들 계좌가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지금 약간 소강 상태라 그랬죠. 조만간에 또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요거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기 지금 장세가 좋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1588-0648 그 다음에 이제 간편 ARS 결제 요거 자 023490-4678 인터넷도 귀찮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023490-4678 하시면 한대표 전용 기계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화가 나갑니다.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VIP는 자 88만원에 5개월 5일 정도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3개월에 20일 정도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추가가 되니까 현재 구간 예, 여유 있게 한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잡주 매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잡주 매매 하지 않아요. 물론 저가주들 중에서 좋은 종목은 매매합니다만 그러나 펀더멘탈이 부진한 종목군들은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잡주는 매매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몰래요. 주도주를 중심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ETF 주도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대시세를 내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그 뭐 단타도 치긴 칩니다만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아무 종목이나 막 정신없이 치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일단 주도주를 중심으로 최소 30에서 50% 1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매매합니다. 그래서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과 주식초보분들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일 보시면서 제 문자 대응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급하게 매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주식초보분들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가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 그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시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위기는 이제 지났고 이제 기회장이 왔습니다. 이 기회장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갈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최후의 찬스인 만큼 자, 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자, 7번. 그래요. 여러분들 힘드신가 봐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충분히 도움 되셨으리라 믿고요. 이제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말씀드렸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기회는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액션을 취해야만 최고의 결과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그리고 신규님들 카페에다 종목 올려주시고요. 내일 바로바로 매매 들어갈 거니까 신규들 오셔서 제가 드리는 대로 문자대로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 이제 조정 끝나고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자 기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되시고 회원들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